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주말 엄청난 변동성을 또 한 번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 추가적인 하방 압박은 안 가져오고 있죠. 무슨 말이냐? 자, SEC와 XRP 이 둘이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판사가 이 합의점을 기각하다 보니까 시장에선 충격을 받고 어제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제 날짜의 주춤, 다시 한번 오늘 날짜로도 이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데 3,500원부터 3,250원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일까? 당연히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해당되는 부분 SEC랑 XRP 합의점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합의점은 도달했지만 판사가 해당되는 절차상의 문제로 기각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5월 19일 날 CME에서 선물 ETF가 나오고 6월 달에 현물 ETF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놓고 움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았던 그 부분에서 이 모멘텀은 수면 위로 곧바로 올라올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릴까 하거든요. 우선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나오거든요.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이 링크로 연결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시면 어떠한 경로, 어떤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시고 해당되는 코인이 여러 가지 갖고 있다. 이더리움, 리플, 도지 다 갖고 있으면 다 선택하시고 자료 받기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코인의 분석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거든요. 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것인가를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받을 수 있는 자료 여기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로 해당되는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니까 이 제출 버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눌러주셔야지 저희가 바로 자료가 넣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영상 같이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굉장한 이벤트를 많이 갖고 왔는데 이게 오늘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15일 날 발생되었던 이벤트였습니다.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을 당했다. 피해액이 4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액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고객 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액이 4억 달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해킹 이벤트가 실질적으로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빠르게 회복되는 장면을 가져왔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EC와 XRP는 이미 화해를 했죠. 화해를 했고 니플 XRP는 미국 법원에 이 합의서를 냈습니다. 근데 토레스 판사가 이 합의서를 기각했거든요. 그 사유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XRP 니플 코인 또 한 번의 우려감이 발생되면서 7% 넘는 하락 압력을 갖고 왔었다랍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나와요. 자, XRP, SEC와의 소송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합의에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해당되는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냐를 보게 되면 이 토레스 판사가 왜 기각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자, 토레스 판사는 최근 양측이 제출한 명시적 판결 요청에 절차적 문제의 이루 거부했다. 토레스 판사는 관할 건이 이 법원으로 회복된다면 이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부적합한 이 요청을 기각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상 당사자 간에 이미 합의점은 이미 도달된 부분이고 토레스 판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절차상의 문제만 있었을 뿐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합의점은 여전히 유효한 부분을 말하고 다만 일정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재차 회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하다가도 다시 브레이크 라인을 빨리 잡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출렁거림을 만들어내는 결과치를 가져왔다. 그래서 XRP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한번 이 박스권 라인을 계속 조금 더 횡보 라인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XRP 니플 코인은 단 한 번도 그냥 급등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급락시킨 적도 없죠. 더군다나 이 5,000원대 라인에서 여기 2,500원대 라인까지 떨어졌고 다시 이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요만큼 올라갔던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떨어졌을 때의 이유, 미국의 관세 정책. 자, 관세 정책이 전체적인 시장을 압박하면서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1월 달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관세 정책을 내세우면서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하락 압력을 가져왔습니다. 1월 달부터 5월 현재까지 말이죠. 근데 지금 왜 반등력을 조금 갖고 왔을까?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나가다가 그럼 우리 서로 합의하자.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요만큼 상승력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일이 터진 겁니다. 코인베이스가 해킹이 되었고 해당되는 토레스 판사가 너희들의 합의점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기각하겠다. 라는 부분으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따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1월 달 대비 현재 단가는 현저히 낮은 단가를 위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계속 매집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5월 10일 날 나왔던 속보 그리고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을 보시면 자, 3월 20일에는 리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다. 1145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달 만이니까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고래들은 한 달간 8.8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 한 달이니까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되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고래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매집을 했어요. 근데 방금 전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차트는 오히려 내려가 있죠. 그러면 그들이 매집했을 때 왜 내려가게 만들었을까? 확실하게 이 매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되면 저점에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고 하는 거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추가하고 있었던 게 바로 고래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죠.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니플은 고래들은 조용한 고래들의 매집과 기술적 지지선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시장에 기대 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죠. 왜? 주식 시장의 거래도 많이 해보셨고 코인 시장에 오래 거래해 보셨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력들은 단순히 몇 개월간 매집한다 라는 부분이 아니죠. 얘네들은 많게는 1년, 정말 2년까지도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매집을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폭발적인 성승력을 가져왔다라는 거. 더군다나 고래들은 강력한 호재가 없으면 매수하지 않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리플은 호재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이게 4월 22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전문가들은 기관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어떠한 호재가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보면 말씀드렸던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펀드다.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달러랑 연동된다면 당연히 미국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죠.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입니다.
당연히 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미국의 달러도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달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한테는 정말 진심이다. 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XRP 니플 코인의 대략적인 정말 대표적인 모멘텀이에요. 이런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르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가 개인들을 털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털까요? 같이 수익 보면 좋은데 왜 털라고 할까? 그 이유는 뭡니까? 개인들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라고 고래들은 생각합니다. 왜? 올라가도 매도,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면 해당되는 XRP ETF에 대한 호재성 이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재성 이벤트가 어떤 부분을 가져올지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해당되는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 왼쪽 하단에 파란색 링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따봉 버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보유적인 종목들을 여기에 없으면 이 기타에다가 따로 입력하셔도 되거든요. 자료 받기 클릭하시면 무조건 자료는 먼저 나갈 거니까 자료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다 무료죠. 이 부분도 다 무료니까 자료 받아보시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거든요. 어디다 받을 거냐? 여기다가 정보를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곧바로 다 입력되거든요.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할 수 있는 톡방도 같이 연결해 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투자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ETF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 자, ETF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해당되는 ETF는 고래들의 자금력이 유입되는 환경을 만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부분 보시면 미국의 시카고 거래소 누굽니까? CME입니다.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입니다. 엄청난 거래소예요. 글로벌 1위거든요. 여기에 XRP 선물이 상장할 예정이다. 언제? 5월 19일 날짜. 자, 5월 19일 날 XRP 가상화폐 선물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유동성 자산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 자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죠.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근데 이게 지난번 비트코인 상품 선물 ETF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갖고 왔었거든요. 이거랑 비교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상품 ETF는 이후에 현물 ETF가 되게 늦게 나왔어요. 근데 이 XRP는 선물이 나오고 나서 바로 6월 달에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그래서 무턱대고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고 투자할 수가 있는 게 선물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들이 그냥 무턱대고 밑으로 내린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당장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만큼 다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거래소가 상장이 되는데 이거만으로도 엄청난 호재성 이벤트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 누굽니까? 블랙록이 SEC와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XRP ETF 출시 가능성이 조만간 빨리 열릴 것이다. 왜? 이 블랙록은 말 그대로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SEC한테 어떤 상품 출시해줘 라고 했는데 실패했던 적이 거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EC는 이 부분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또 XRP와 SEC 아직 법적 리스크 해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원의 문제예요. 법원에서 이 부분을 기각한 것이지 이 둘의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임 SEC 위원장 폴 애킨스는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폴 애킨스가 이분이거든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 ETF를 검토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법원이 딴지를 건다? 뭐 딴지가 아니죠. 절차상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들의 단독 이
SEC와 니플 서로 간에는 합의점을 찾은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과 법원에서 기각했다라는 것을 같이 연동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미국에 해당되는 달러가 있다라고 했죠.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은 같이 연동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띄우고 있는 미국이다라고 합니다. 자, 미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할까? 그 이유는 달러가 연동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브릭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브릭스는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거든요. 중국, 러시아, 최근에 사우디까지도 들어가면서 미국한테는 충격을 줬죠. 사우디는 미국과의 최대 우방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 브릭스는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인데 여기에 들어갔다? 미국 어떻습니까? 우리 달러를 이제 이용 안 한다면 우리한테는 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달러를 더 이용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뭐가 있냐?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욕심쟁이죠. 가상자산 시장도 미국 휘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 스테이블 코인부터 ETF까지 코인 시장 패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의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한 가상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큰 움직임을 함께 할 거거든요.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 더군다나 이 XRP,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금융시장과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금융시장과 그리고 많은 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수많은 기관은 대부분이 다 미국의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 부분 자체가 바로 미국의 기관들의 자금이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번 보시죠. 자, 글로벌 9대 은행이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하게 되면 최대 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공급 쇼크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글로벌 9대 은행은 하필 니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을까? 이 최대 50달러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아직 3달러도 못 갔는데 50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표 단가를 왜 설정했을까? 글로벌 9대 은행이 왜 리플을 대량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스위프트와 연결돼 있어요. 자,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했죠.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기관용으로 설계했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의 성격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원래가 스위프트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돈 보낼 때 이거를 이용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근데 원화에서 만약 일본 엔화로 바꾼다. 어떻게 합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가 다시 엔화로 바뀌는 과정. 이 구조가 스위프트의 구조예요. 근데 니플의 구조는 틀립니다. 우리나라 XRP에서 그냥 일본의 XRP로 송금해 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시간도 더 절약되고 수수료도 더 절약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니플이다. 스위프트와 협업할 수 있는 니플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대량의 대형 은행들은 대량으로 니플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은 XRP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때문에 2,500원까지 떨어졌고 다시 한참 동안 이 박스권에 유지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3,250원에 왔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떨어진 게 아니라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짧은 조정 구간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계단식 상승력을 시작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XRP 니플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지금 이런 바닥 박스권에서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는 굉장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나와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바로 연결되실 거거든요. 우선 구독과 좋아요, 이 따봉 버튼은 꼭 눌러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을 누르시면 어떤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떠한 코인이 궁금하신지, 나의 보유 중인 코인이 여기에 없다면 기타 코인에 입력하시고 자료 받기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내보내 드릴 거거든요. 현재 시점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시점의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분석까지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받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정보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도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셔야지 모두가 다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극대화로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